안녕하세요. 위트인 시니컬 TV 시인 김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종로 책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미를 장식하는 후속 콘텐츠고요. 지난 10월에 있었던 청운동 문학산책 시로 반짝 프로젝트 종로 시로 영화는 거듭난다의 일환입니다. 이름하여 시 네마틱 톡! 종로 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하고 종로구에서 후원하며 위트인 시니컬에서 협력해 만듭니다.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황인찬 시인.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속 시와 시인을 통해 시를 알아보는 시네마톡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영화는 짐 자무시의 영화 패터슨이에요. 패터슨을 가지고 황인찬 시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찬 씨 영화 자주 보시나요? 제가 사실 영화를 별로 안 시인들 입장에서 시에 대한 영화가 나왔을 때 그거를 약간 견디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영화에서 그리는 작가들, 시인들은 항상 뭔가 어깨에 이렇게 뭐가 좀 뽕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의식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을 다룰 때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이 꿈과 편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보기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감독이 직접 쓴 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배우의 입으로 칭찬하잖아. 이 시 너무 좋다. 나는 정말 이 영화에서 자작시를 자기 작품 안에 넣었다. 그 자체를 일단 분노인데 왜냐하면 그 안에 지금 이미 기성 시인들의 시를 깔아두고 그렇죠. 그 사이에 자작시를 올렸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약간 그래갖고 아담 드라이버가 그 시를 말한 그 학생이 여학생한테 그 시가 참 좋다고 말하잖아. 칭찬까지 전 거기서 그렇죠. 진짜 뻔뻔. 그러면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패터슨이라는 도시에 패터슨이 살아요. 이것도 참. 그렇죠. 네. 패터슨 역을 맡은 사람이 성이 드라이버야. 버스 드라이버인데 아담 드라이버가 버스 드라이버를 연기하고 패터슨 시에 사는 패터슨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생활 안에서 자기 일을 해가면서도 시를 쓰잖아요. 계속 조금씩 써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패터슨이 운전을 하고 시를 쓰고 그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영화를 어떠셨는지 짧게 뒤에 저희가 또 따로 말할 거거든요. 너무 예술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보면서 화가 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술을 잘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사실은 삶과 시라고 하는 것, 삶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서로 관계 맺고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더 낫게 만드는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삶과 예술에 대한 되게 진지한 어떤 고민들이 담겨있는 영화였고 꽉 짜인 일상 안에서 시를 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버스 기사야. 그렇던 버스 기사는 정말 자기 루트를 계속 돌아야 되는 사람이고 일상에 갇혀있는데 더 갇혀있는. 가장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다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끝까지 해명을 안 해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트윈 이미지를 끝없이 계속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되게 노골적으로 맥을 끊듯이 계속 쌍둥이 이미지가 계속 등장을 해요. 과하다 싶게. 지금 황인찬 시인이 말씀해 주신 쌍둥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거 스포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첫 장면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계속 꿈 얘기를 해요. 지난밤에 꿨던 꿈 얘기를 하는데 이러죠. 어제 우리가 쌍둥이를 낳는 꿈을 꿨어. 너무 아름다웠어. 이런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영화가 시라고 하는 것을 메타포, 그러니까 A하고 B를 연결시키는 거고 다른 두 가지가 연결되면서 이제 서로 운을 맞추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드라이버, 버스 드라이버, 패터슨, 쌍둥이들의 이미지도 반복되는 것들이 나오고 일상적으로 계속 궤도를 뱅글뱅글 돌고 기본적으로 다 쌍을 이루고 반복을 하고 똑같은 것들이 조금씩만 모양을 달리해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데 유일하게 대치되는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주인공과 아내 이 관계가 대비되는 방식으로 사실은 아내도 자기 삶에서 어떤 예술을 계속 끊임없이 해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창작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뭔가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나도 뭔가를 하는데 이 시를 쓰는 나는 이걸 밖으로 보여줄 마음도 없고 이 사람이 예술을 작동시키는 방식들은 아이 스탑하면 버스가 스탑해버리고 오하이오 블루팁 이걸 봤을 때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시가 성냥 파란색 성냥이잖아요. 삶에 있는 것들에서 매치하는 방식으로 계속 뭘 가져오고 있었는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를 덧칠하고 조금씩 벗어나고 딴 걸 가져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다못해 이 주인공은 핸드폰도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 이게 있으면 자기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망가질 것 같냐고 두려워하는 반면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는데 기타도 새로 사고 가만히 멀쩡한 집에 있는 이런 이 몰딩 같은 것들 다 까만색으로 색칠하는 거 보고 진짜 약간 소리 질렀거든요. 맞아. 흑백. 모든 게 흑백이야. 사실은 거의 유일한 이 영화의 동력이에요, 사실. 이 둘이 다르다는 사실이.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영화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다 안 보고 그냥 다 싫었어. 그게 뭐냐면은 왜 그랬냐면 아내의 성격도 뭔가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아내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예술적인 허영심을 갖고 있는 존재라고 봐서 어쩐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고 개 산책도 내가 시켜야 되고 그리고 걔가 또 산책시키는 자의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거 술집에 앞에 묶어놓고 자기 술 마시러 들어가잖아. 그래서 분노했지 그런 거 보고. 그것도 약간 좀 마음에 걸리니까 이상하게 시가 영화가 긴장감이 생기는 포인트들을 되게 이상한 데서 계속 집어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피터슨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약간 좀 마음에 들진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겁쟁이고 너무 소극적이고 자기 속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아내한테도 불만이 있어도 불만스러운 점 단 하나도 말하지 않고 약간 여기까지 좀 의문스러운 데가 좀 많은 인물이기는 하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일본 시인 장면도 되게 상징적인데 그 부분이 너무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너무 약간 갑자기 홍상수 모먼트가 등장해가지고 영화 안에 아니 이게 갑자기 어디에 앉아가지고 네. 갑자기 서로 무슨 말을 막 하다가 보실래요? 가지실래요? 이 모든 게 너무 홍상수 영화인 거예요. 연극적이고 너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들은 언제나 그냥 삶의 사소한 부분들이 비추는 순간들 같은 거였어요. 버스 안에서 사람들 마주치면서 사람들 말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보여주는 장면들. 네, 맞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이 영화 속의 인물들이 하는 말보다 더 반짝거리고 있었거든요. 네, 사실은. 네. 패터슨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와이프는 자기 꿈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가지고 현실에 안 달라붙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저한테는 그래서 훨씬 더 인상 깊었어요. 네. 아마 감독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영화에서 진짜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마 이런 삶의 어느 한 순간들이 아닐까? 뭐가 어떻게 작동한다고 해석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서로 그냥 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움직여가고 있구나. 이것들이 그냥 그것만 서로 따라가면서 보면 충분한 영화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굳이 요청을 드렸어요 미리. 그래서 시 낭독하고 연관해서 한 장면을 꼽아 달라고 준비가 되셨으면은. 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 중에 네. 할 말은 이것뿐이요. 거기서는 제 번역이 할 말은 이것뿐이요가 안 돼 있었는데 둘이서 서로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시 읽어줘. 그랬더니 패터슨이 그냥 그 시를 읽어주고 그래서 그 아내가 좋네 라고 하면서 그냥 끝나는 그 장면인데 제가 갖고 있는 그걸로 그 번역본으로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네. 할 말은 이것뿐이요.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 아이스박스 속에 있던 자두를 내가 먹었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아침 식사를 위해 아껴두고 있었던 것. 날 용서하오. 자두는 맛있었다오. 무척 달콤하고 무척 시원했다오. 이런 시인데요. 이 시를 왜 넣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테리 이글턴이 이 시를 설명하는 방식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살아있는 이런 이제 문학 이론가 중에서는 제일 재밌게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테리 이글턴이 이 시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냉장고 위에 붙여두는 메모처럼 쓰여진 시인데 네. 메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식이죠. 근데 이 메모를 활용해서 중요한 현실적인 혹은 생활에 이런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허튼 소리를 적어놓는 시라고 하는 것을 옮겨 넣었다는 데서 반실용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 자체는 좀 못된 시죠. 못된 시. 남의 거 훔쳐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남의 거 훔쳐먹고 미안하고 대헷 하는 약간 그런 시인데 이거 대헷 하는 거 나가나? 대헷 그런 시인데 패터슨 그 책장에 케네스코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도 실려 있기도 했었는데 케네스코라는 시인이 아예 이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의 테마 변주라고 하는 시를 가져와서 시를 변주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주를 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내년 여름에 살려고 아껴왔던 집을 부숴버렸소. 미안하오. 그러나 아침이었고 할 일이 없었고 집에 목재 대들보가 무척 부추겼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을 연속하거든요. 뭐냐면 사실 여기는 여러 가지 맥락들이 들어있거든요. 시인들이 비사회적이고 실용성과 규범에서 어긋난 일을 하더라도 용인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시인 스스로도
알고서 이거를 이렇게 써먹는 거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케네스 코가 이런 점을 비판을 한 것이다. 네. 이게 말하자면 시와 시인의 윤리, 시의 윤리와 시인의 윤리에 대한 사실 우리들이 약간 오랜 얼마 몇 년 화두죠. 만에 화두를 이제 잘 설명하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제 테리 이글턴이 이 시를 이런 식으로 옹호하기도 해요. 시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본래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일인데 이 시를 잘 봐라. 이 시를 잘 보면 내가 배고파서 먹었어.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달콤하고 시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두의 본래적인 가치를 활용하는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하자면 시가 할 수 있는 반규범적인 못되먹은 이 작은 악행이 어떤 실용적인 가치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패터슨이라는 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사실 이 사람의 삶에서 시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은데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 삶 속에 있는 진짜 가치를 찾아내주기도 하네. 이 알아차리도록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이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의 이 시가 그 영화 한가운데 굳이 이 시가 들어간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나왔던 더 라인이 너무 좋았어요. 그 시는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그게 왜 좀 특별하게 느껴졌냐면 패터슨이 그 전에 시를 쓸 때는 어떻게 막 쓰다가도 사랑 얘기로 자꾸 빠져. 자기 아내에 대한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시를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하는 그 시인데 그게 뭔가 사랑 얘기로 빠지지 않고 그냥 옛날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그냥 제가 느낌에 좋은 시, 제가 읽기에 좋은 시. 굳이 뭐 아내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강박 같은 거 필요 없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걸 한번 써보겠다. 아니 근데 그럼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강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은 아직 패터슨을 보지 않은 분 혹은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이 이 지점을 조금 유념해서 보면 좋겠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식적으로 도식적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같고 겹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서로 계속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지 아마 영화를 다시 보신다면 처음 볼 때는 그냥 쭉 따라봐도 너무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고 다시 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매치가 되고 어떤 것들은 서로 갈등을 벌이면서 멀어지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영화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뭐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냥 진짜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시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시를 쓰는 내용이고 그 사람이 일상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영위해 가느냐 그런 것을 표현한 영화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인찬 씨처럼 뭔가 입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저처럼 저거 어떡하지 패터슨이요? 저는 패터슨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로 약간 봉합해 두는 느낌? 패터슨이 엄청 좋은 시인이다. 일상을 잘 이끌어가면서도 시를 쓰는 좋은 시인일 수도 있고 어떤 또 사람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시를 도피처로 삼는 사람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열려있는 영화니까 자기 사정에 맞춰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촬영 후기는 어떠셨어요? 김상영 씨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즐거운 일이고 좋습니다. 위태현 씨니까 채널 통해서 저희 또 시랑이 분들 진짜 구독자네. 어떡하냐. 당연하지. 나는 보면서 항상 마음 아파하고 있어. 왜냐면 그 수능 문제 푸는 거 보고도 마음 아팠다 나는 진짜. 나 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날 수 있어서 아주 반갑고 기뻤고요. 즐거웠습니다. 종로문화재단의 청운동 문학산책 영화담화 시리즈 시네마톡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즐거웠어요. 황인찬 씨는 옆에 있으니까 오래간만에 보기도 했고 너무 재밌었는데 여러분께도 재밌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독을 했잖아요. 그 낭독 돌려서 계속 듣는 분도 한두 분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 안녕!